여러분, 방에 이것이 있으면 어느 집이든 번영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있으면 그 집은 무조건 불행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번영과 행복의 이유가 하나라면 불행과 몰락의 이유는 수백 개가 넘는다고 말입니다. 네, 잘해두는 것보다 못해두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며, 또 두어야 할 것을 두는 것보다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두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집은 어떠하신지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방마다 작은 휴지통은 꼭 하나씩 두세요. 여러분, 원래는 제가 연초에 방마다 작은 휴지통을 하나씩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는 이 휴지통들이 대부분 아무 곳에나 놓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풍수는 생의 기운과 사의 기운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이 휴지통은 사의 기운, 즉 죽음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눈에 많이 보이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거실에는 두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여 방마다 작은 휴지통을 하나씩 두시는 것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이는 방마다 사의 기운을 가두어 둔다는 의미이니 꼭 뚜껑이 있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하나씩 두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침대 옆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벽 쪽으로 가능한 붙여서 두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방에는 꼭 즐거움과 웃음이 생기는 것을 하나씩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거실에는 가족 모두의 행복과 즐거움이 보이는 것이 꼭 하나씩은 있어야 하고, 또 각자의 방에는 그 방 주인에게 행복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하나씩은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것,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다는 것이죠. 물론 안방에는 두 부부의 행복과 즐거움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맞습니다. 사진도 혼자 찍은 사진보다 두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 또 물건도 혼자 좋아하는 것보다 두 부부가 같이 좋아하는 것을 두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인형과 또 집사람이 좋아하는 성모상을 침대 옆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것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이 인형을 볼 때마다 왠지 웃음이 나고 장난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여 저희 부부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는지도, 또 서로 늘 아껴주고 위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행복한 웃음과 마음의 안정이 만사의 불행을 다 막아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각 방마다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것 하나씩 꼭 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방에는 꼭 달력 대신 탁상용 캘린더를 두십시오. 여러분, 안방에는 절대 벽걸이용 달력이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항상 부부간에 잔다툼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이것이 자칫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달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꼭 탁상용 캘린더를 두세요. 물론 안방에 벽걸이용 큰 시계가 걸려있는 건 역시 좋지 못합니다. 네, 이건 역시 작은 시계, 단지 시간만 알 수 있는 전자시계 같은 작은 것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방에는 무엇이든 큰 것이 걸려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또 큰 것이 세워져 있는 건 역시 좋지 못합니다. 네, 두시더라도 작은 것, 간단한 것을 두시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함이 있는 가정이 번영이 생기는 가정이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방마다 작은 가족 사진은 꼭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앞서와 같이 벽에 걸리는 사진이나 그림 역시도 큰 것은 좋지 못합니다. 네, 이건 역시 가능한 작은 것이 좋고, 또 어딘가에 올려져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가정들에서 벽에 큰 사진이나 큰 그림들을 걸어두고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그 방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말 좋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든 큰 것은 거실에 걸려 있어야 하고, 또 거실 복도에 걸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안방이나 각 방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가족 사진입니다. 이건 역시 가능한 작은 것이 어딘가에 올려져 있을 때 가장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왕궁이든 명문가이든 어느 곳을 찾아가 봐도 침실에 큰 그림이나 글씨가 걸려져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침실은 잠만 푹 잘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풍수적인 연유에 의해서 그러했던 거예요. 하여 방에는 무엇이든 두시더라도 가능한 작은 것을 두셔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안방은 항상 은은하게, 자녀들의 방은 항상 밝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아마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방마다의 조명일 것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실제로 잠자리를 옮겨가면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였고, 또 이것에 관한 영상을 예전에 올려드리기도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침실의 조명은 가능한 은은한 것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혹시 형광등 조명이라서 밝을 수밖에 없다면 평소에는 형광등을 사용하시더라도 잠을 자기 시작할 때는 절대 형광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작은 간접 조명을 하나 두시고 그것을 꼭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불을 켜고 잠을 자는 습관은 정말 좋지 못합니다. 이는 현대 과학이나 풍수학에서나 무조건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방은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밝게 해두셔야 합니다. 네, 형광등 조명도 가능한 밝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는 그 자녀의 성취운과 번영운에 정말 좋습니다. 물론 집중력을 위해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밝은 조명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로, 방에서 나는 향기, 냄새는 무엇이든 강한 것은 절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침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잠을 자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원칙적인 것이 바로 냄새이든 향기이든, 아니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가정들에서 침실에 향기가 진한 향기 제제를 두시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불에서 베개에서 냄새가 나기도 할 거예요. 네, 이건 역시 아주 좋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풍수에서 가장 금기시했던 것이 바로 침소나 부엌에 꽃을 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침실은 청결히 하시고 땀 냄새나 그 외 불쾌한 냄새 나지 않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침실에 진한 향기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두지 마십시오. 네, 꼭 두시고 싶으시다면 아주 미세한 향기가 나는, 또 거의 향기가 없는 향기 제제를 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가정에 불행이 생겨나지를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청결과 정리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침대 아래를, 침대 위를 늘 정결하게 깨끗이 하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은 무조건이에요. 항상 침구 정리가 단정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침실과 침구가 아주 정갈합니다. 네, 침실 더러운 부자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가능한 단순화시키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 침실에 머무는 행동은 불행을 부르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침실에 뭔가가 많을 때 많이 머물게 되겠죠. 네, 우리 조상님들은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침구를 펴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게으름을 만들어 여러분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들의 방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 역시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 절대 침대에 눕지 않는 습관을 꼭 만들어주세요. 만약 침대에 눕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거실로 잘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습관이 없어야 그 가정의 행복과 번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